혹시 최근에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볼록 나온 배를 보며 한숨을 쉬신 경험 정말 많으실 겁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울 앞에서 볼록 나온 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활동량은 줄고 식사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상황에서 뱃살은 점점 두드러지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오죠.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나 달콤한 간식들이 당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자주 섭취하게 되는 고당도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복부 비만은 보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식습관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뱃살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을 시도하지만 단기간에 무리한 식이요법은 중년 이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하며 포만감까지 주는 제철 채소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채소들은 하루 식사의 큰 틀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영양은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딱 알맞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흔하고 저렴한 채소, 그냥 국 끓일 때 넣는 평범한 재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애호박이 사실은 뱃살 제거의 진짜 숨은 고수라는 걸 아시나요? 애호박 100g의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놀랍게도 고작 17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 정도니까 애호박을 무려 1kg 넘게 먹어도 밥 한 공기 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다 좋은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거든요. 칼로리만 낮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호박은 다르답니다. 애호박에는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 복합체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리보플라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면류 같은 것들을 그냥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로 활활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그 밥이 뱃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변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인다는 뜻이에요.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다이어트 중에 빈혈이 오는 걸 막아주기도 해요. 애호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호박찜이에요. 애호박을 썰어서 소금 조금 뿌리고 찜기에 쪄 드시면 돼요. 또는 애호박 볶음도 좋아요. 기름은 최소한만 두르고 마늘과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애호박국이에요. 애호박을 썰어서 멸치 우린 물에 끓이면 국물까지 마실 수 있어서 수분 섭취도 늘리고 포만감도 크거든요. 게다가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어서 몸에 붓기도 빼주니까 정말 일석삼조죠. 두 번째 채소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정말 하늘이 내린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울토마토의 무려 94%가 바로 순수한 수분이거든요. 거의 물을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물보다 훨씬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방울토마토를 한 알 드실 때마다 몸속 수분이 보충되면서 동시에 소중한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갈증이 날 때 달콤한 음료수 대신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시면 갈증도 해결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방울토마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라이코펜이에요.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우리 몸속에 쌓인 나쁜 활성산소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줘요. 그 결과 피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뱃속 장기들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이 염증이 계속 쌓이면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라이코펜이 이런 염증을 싹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말이에요. 방울토마토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맛이 나지만 천연 과당이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 위험이 있는 중년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는 언제 어떻게 드셔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몇 개 드시면 위장 운동도 도와주고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도 완벽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색깔도 예쁘게 만들고 영양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달콤한 게 당길 때 사탕이나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드셔보세요. 단맛도 나고 포만감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간식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줄콩입니다. 줄콩을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생긴 모양이 아스파라거스와 조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 줄콩이야말로 진짜 뱃살 제거의 숨은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콩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우선 칼로리는 엄청나게 낮으면서 지방이 완전히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완전한 무지방 식품인 거죠. 그런데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줄콩의 특별한 점인데 일반 콩들은 보통 알맹이만 먹잖아요. 콩나물이나 완두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줄콩은 껍질째 통째로 먹는 콩이에요. 바로 이 점이 줄콩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껍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바로 섬유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우리 뱃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적은 양을 먹어도 뱃속에서 부풀어 올라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요. 그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해결에도 정말 좋아요. 중년이 되면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줄콩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줘요. 변비가 해결되면 아랫배 볼록한 것도 많이 개선되고요. 또한 줄콩에는 철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오기 쉬운데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래요. 줄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줄콩 요리법도 다양해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면 아삭하고 맛있는 나물이 되고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아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도 더 깊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네 번째 채소는 비트예요. 비트하면 빨간 무처럼 생긴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비트가 뱃살 제거에 정말 혁신적인 효과를 보여줘요. 비트의 핵심 성분인 베타인이라는 물질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거든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부 지방을 만들고 축적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유전자들도 있고요. 이런 나쁜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배에만 살이 더 많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인이 정말 신기한 일을 해요. 이런 나쁜 유전자들의 활동을 차단해버려요. 마치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뱃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부위는 그대로인데 배만 확실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베타인의 효과 때문이에요. 비트에는 베타인뿐만 아니라 질산염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중년이 되면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뱃살도 빼고 혈압도 관리하고 정말 일석이조죠. 또한 비트에는 엽산이라는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해요. 엽산은 혈관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소모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비트의 또 다른 대단한 점은 섬유질 함량이어요.
비트를 드시면 정말 오랫동안 배가 부른 느낌이 지속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되죠. 비트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특히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 마시면 단맛도 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마지막 5번째 채소는 홍피망입니다. 피망하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로 유명하죠. 그 특유의 아린 맛 때문에 어른들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홍피망은 정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홍피망과 일반 피망의 차이점 아시나요? 홍피망은 일반 피망이 완전히 익어서 빨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맛도 더 나고 영양소 함량도 훨씬 높아요. 특히 비타민C 함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홍피망의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보다 무려 3배나 많아요. 레몬보다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비타민C가 다이어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살이 찔 때, 특히 뱃살이 찔 때 몸속에 염증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복부 장기들 주변, 간 주변, 췌장 주변에 염증이 쌓이면서 이 염증이 또 다른 염증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신진대사도 둔해져요. 결국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홍피망의 풍부한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이런 염증들을 싹 잡아줘요. 마치 소방관이 여기저기 난 불을 끄듯이 말이에요. 염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뱃살도 빠지기 쉬워져요. 또한 홍피망은 칼로리가 정말 낮으면서도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요리에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특히 샐러드에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씹는 맛도 좋아서 식사 만족도가 높아져요. 홍피망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맛있어요. 특히 다른 채소들과 함께 볶으면 서로의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 좋아요.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함입니다. 단기적인 다이어트보다 식탁 위에서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채소들을 더해 나가는 습관이 뱃살을 줄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서 단 몇 가지 재료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뱃살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저칼로리 채소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들여 요리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채소들이고 맛과 영양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재료들입니다. 볼록 나온 배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건강한 식탁이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볼록 나온 배가 이 5가지 채소로 인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건강한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